안녕하세요. 원희홍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한국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북한에서 군인 생활하다가 제대 3-4개월 앞두고 두만강을 건너 탈영해서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제가 넘은 곳은 도문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중국말로 투몬이라는 곳인데 북한 쪽은 남양 노동자 지구, 거기가 남양이에요. 철도 노동자 지구 남양이라는 곳이거든요. 저희 부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거기에 저랑 같이 군사복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 친구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넘을 때 그때 한 30년 전에 군인이 한 10대명서 같이 두만강을 넘는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아마도 그 시기에 여성 탈영병이 또 더군다나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건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때거든요. 그 시기에는 여성들이 탈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남성들은 간간히 있었거든요. 남자 군인들은 남자 탈영병이 있었던 것도 구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대원 남양 노동자 지구, 철도 노동자 지구를 다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국경 초소를 한번 저희가 유심히 봤죠. 보고 언제 넘어가면 좋을지 이미 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해보고 그날 이제 어느 날 10월에 어느 날 넘어가자라고 해서 97년 10월에 어느 날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10월 하면은 지금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 경계망이 삼엄한데 저희 때는 경계망은 그렇게 삼엄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군복을 입고 열댓명소 밤에 그 두만강을 넘었거든요. 넘어오는데 사실 뭐 2시간에 한 번씩 보초근무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만 해도 많이 해이돼가지고 배부를 때죠. 해이돼서 보초근무 2시간 서는 거 지루해가지고 군인들이 미리미리 부대로 들어갈 때예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넘어왔죠. 제가 넘어왔을 때는 사실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국경에 군사복무할 때 항상 중국의 아파트가 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밤에 전등이 이렇게 켜지는데 그게 이렇게 북두칠성 같은 7개 불이 켜질 때까지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빛에 꿈을 가져보고 나도 저기 불 켜진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저희가 이제 중국 조선족 집으로 돌아갔죠. 들어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넘어오기 전 불빛 보고도 항상 의심과 또 이제 가보고 싶다라는 게 꿈이 생겼었는데 딱 넘어가서 저희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을 그 쌀밥, 북한에서는 밥 한 공기가 목숨값이거든요. 쌀밥을 먹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부자의 상징이 있어요. 최고 부자의 상징. 근데 그 쌀밥을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하나가득 해놓고 탁 그 식탁에다 내놓고 또 저희 군인들을 밥을 그 국대접 같은 데다 하나씩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김치, 뭐 감자볶음, 고기볶음 여러 가지 반찬도 그냥 아예 시뻘건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사복무 6년 8개월 하면서 빨간 음식을 못 먹어봤거든요. 군대에서 고춧가루는 사치예요. 고춧가루커녕 단무지라도 제대로 먹는 게 진짜 그날 군대 식탁에 최고의
만찬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하면서 먹었던 시절이 나날들이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수많은 군인들한테 아예 그냥 그 가을에 저희 농촌에 가면 낯가리 그 곡식 싸나온 그만큼 밥을 싸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반찬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긴장도 했고 점심도 대충 먹었고 저녁도 안 먹고 넘어간 상태였으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었죠. 쌀밥을 보는 순간 넘을 때는 긴장해서 넘었고, 근데 생각보다 쉬웠고요. 또 이제 넘고 나니까 그 쌀밥을 보는 순간 캄캄한데 쌀알이 보이더라고요. 김이 몰몰 나는데 그 냄새가 코를 막 진동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북한에서는 군사복무 6년 8개월 동안 저녁 밥 먹을 때는 사실 밥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먹으면서 입에 들어가면서 느껴야 아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같이 넘어간 그 친구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더라고요. 그리고 막 더 덜어먹고. 근데 막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헐 나갔었어요. 훅 나갔었죠. 거기 빠져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배부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부른 다음에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넘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넘어왔을 때는 막연하게 돈을 번다, 또 이제 그 또 다른 세상을 한번 맛본다, 구경한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겹쳤었잖아요. 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점프하고 나오니까 그 밥 한 그릇의 행복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고 온 부모님들이 사실 고난의 행군식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쌀밥을 제대로 먹고 사는지, 하물며 당비서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대에서 그 사이에 집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험악한 세상을 낱낱이 봤잖아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이제 제목이 정치범 뭐 이렇게 조금 그 당과 그 나라에 어긋나면 정치범 그런 몰아서 또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모든 게 눈높게 녹아 내리면서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배운 그 23년 동안 배운 그 삶의 흔적에 22년이죠.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속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문득.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하루를 묵으면서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 목적이 돈도 있고 목숨 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돈을 벌 텐데 다 같이 이렇게 떼거지로 움직이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게 뭐예요? 탈영을 해서 외국을 나왔다라는 건 반역 행위잖아요. 허락을 받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좋은 곳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뭐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또 그렇게 수긍해서 며칠 사이에 한 사람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말도 모르지. 근데 이제 걱정은 하나, 이제 반절 걱정을 났던 게 배고프던 못 먹던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을 몇 끼니 주면서 따뜻한 말을 하니까 혹하더라고요. 혹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100% 믿었죠. 이제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무슨 변화가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길이더라고요. 밤새 가서 내려서 기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높은 산 속으로 또 뭐 도시 속으로 허허 벌판으로 계속 가고 가는데 계속 저희를 맛있는 거,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볼 수 없었던 음식과 과일을 주면서 가니까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 갈 때만큼은 쫓기지 않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가니까 마치 북한에서 22년 앉으라고 많고 서라면 섰던 그 익숙함에 이끌려가지고 밥까지 주니까 행복하게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딱 목적지에 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내려가지고 중국말로, 금방 들어갔으니까 중국말도 모르죠. 무슨 쌀라 하면서 저희 뭐 인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은 모르니까 인사하고 인수인계가 됐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며칠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만 있어 이제 연락할게 라고 하면서 집주인 전화번호도 가져왔지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주고 갔어요. 그게 그 사람과의 헤어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이 밝아서 밝기 시작하니까 그 친인척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는 절 보러 오더라고요. 이게 마치 환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환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냥 이게 느낌이 강아지 시장에, 북한에는 강아지 팔거든요. 개를. 그 시장에 나가서 평가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쩍.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인가 3, 4일인가 있었는데 한복을 하나 갖다 주면서 입으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밖에 못 나갔죠. 밖에 못 나가고 안에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생각하는 그 결혼식, 북한은 보통 집안에서 하는데 중국에는 그때 당시 절 하는 거는 바깥에 큰 마당에다가 테이블을 크게 차리고 거기다 뭐 떡, 과일, 세상에 보지 못한 과일을 거기 다 있더라고요. 닭도 북한에는 잘 싸는 집은 2마리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집은 2, 3마리, 막 4마리, 2마리 쌍으로 해가지고 그 상에 있는데 옆에 남자가 이렇게 딱 양복을 입은 남자가 딱 앉히고 같이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죠. 깍두기 같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스타일이 깍두기 같은데 요만큼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그게 결혼식이라는 걸 어른인데 왜 몰라요. 그리고 반항을 했어요. 처음에 반항을 하니까 저를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저를 며느리로 산 거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감정으로 가면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다 밟고. 근데 딱 그 브로커가, 지금 제가 브로커가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밖에 나가면 잡히면 북송된다고 했어요. 그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 슬픔도 잠시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22년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과일과 음식들, 남방 과일이라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어요. 하물며 바나나, 이거는 노래에서만 접했었어요. 문어도 하물며 생물책에서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그림에서만. 근데 그 앞에 바나나가 있는데 슬프면서도 그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는데 저게 뭐지? 하면서 또 먹고 싶다라는 이 욕구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철이 없었나 봐요. 그거 한번 막 좋아서 쳐다보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이게 낯설은 음악이죠. 사실 북한 음악이 아니라 낯선 음악이 낯선 음악과 또 이제 평양에서만 볼 수 있고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폭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막 따다다다닥 하는데 정신 없는 데다가 그때마다 한 번씩 정신 차리면 남자가 옆에 있고 결혼식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식이라는 걸 마주하게 됐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식. 제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원치 않은 결혼 생활을 선택에 도망칠 힘도 선택에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결혼했다고 밤에 그 옆에 앉았던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 험악한 속에서도 당비서의 딸이라고 보호를 받았고 부대에서도 보호를 받아서 오고 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루 종일 정신없는 원치 않은 결혼식에
결혼식을 이어서 결혼 생활이 중국에서 원치 않은 결혼 생활이 이어졌는데요. 이 결혼 생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